뉴스를 통해서 라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국민 메신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카톡, 카톡이 있죠. 일본에는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최근에 많이 문제화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인은 일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동남아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대만 이런 쪽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실제 일본의 라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분야, 금융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서버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 갖고 있는 서버를 가지고 활용을 했죠. 근데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난해 11월 달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라인하고 이렇게 호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고객 정보들도 좀 일부 유출이 되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라인 측에다가 행정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가 2차 행정 지도까지 요구를 했죠. 근데 1차 행정 지도에서는 뭐 누구나 뭐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사이버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인 측에서는 유출 방지 계획들도 세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 내에서 어떤 서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의 어떤 서버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세웠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죠. 그래, 알겠다. 그럼 너희네들 앞으로 잘 이행하는지를 보겠다. 앞으로 잘 이행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4월 달입니다. 4월 16일이었죠. 일본 정부가 2차 행정 지도를 내놨어요. 거기에서 2차 행정 지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 네이버의 어떤 클라우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된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빌미로 삼았다. 2차 행정 지도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지분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죠. 뭐 일본 정부 측에서는 뭐 이 부분 자체에서 차별이 아니다. 뭐 안전관리 강화 측면이다. 뭐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재검토 요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내가 다 드러났죠. 지분관계를 검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 일본의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A홀딩스입니다. A홀딩스가 이 라인의 어떤 지분을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A홀딩스 지주사의 출자를 각각 50%씩 누가 하고 있냐면 네이버에서 50%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 야후에 또 모회사죠.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각각 출자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인데 소프트뱅크 측이 지분을 더 가져가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사실 일본의 어떤 그 소프트뱅크하고 각각 50% 갖고 있는데 이게 꼭 이제 네이버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한국 국적의 어떤 서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아예 소프트뱅크 쪽에다가 지분을 더 가져가게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배권이 이제 어떻게 넘어갑니까?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8일 라인 야후 결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주주총회, IR, 이런 거와 같은 어떤 성격인데, 여기에서 또 역시 소프트뱅크가 빠르게 움직였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측에서 강하게 어떤 그런 지분관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측에다가 A홀딩스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네이버 너희들 지분 좀 내놓고 이제 우리가 실증의 어떤 이 지배권을 가져갈게, 내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해진, 이 네이버의 창업자죠.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신중호 사내 이사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임원진 있죠. 총 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명은 네이버 쪽에 인사들이 있지만 4명은 전부 다 소프트뱅크 쪽의 임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진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뱅크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번에 신종우 씨가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거죠. 자, 이게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그동안 공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물러나라 소리죠. 사실 일본의 이 라인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2011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웬만한 통신들 다 두절되는데 유일하게 바로 이 라인 SNS, 이 메신저가 통용이 됐던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때 일본은 IT 업계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 아주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로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서 일본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자각하면서 세워졌던 게 바로 라인이었죠. 그랬던 일본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백지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결국 일본은 조선을 침공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그냥 공들여 놨더니 잡아가겠다, 삼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정부 측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네이버 측에서도 아직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내의 어떤 라인 서비스만이 문제가 아니죠. 실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한 2,3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2,100만 명 이상이 라인을 쓰고 있어요. 거의 인구 대다수 노인분이라든지 아주 애기들 빼고는 다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7,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이 라인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한 3, 4천만 명 이상이 쓰고 있다. 그럼 동남아시아의 어떤 서비스 확장되는 부분에서 일본에서 이런 전례를 만들면 그들도 추후에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이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저 외국 다국적 기업들 있죠? 전체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할 것 없이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일본 내에 서버를 이렇게 메인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들 대부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산해서 세계 각국의 분산해서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서버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내세워가지고 지분 관계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는 그러면 우리한테만 잣대를 대면 안 되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40만 이상, 42만 정도 되죠. 정보가 일본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행정지도를 우리 그 네이버처럼 라인처럼 1차, 2차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이 된다. 그리고 그냥 대응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잣대를 내냐.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 모두에게도 이런 잣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가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갈수록 전 세계가 이런 빅테크 전쟁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각국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관련 산업들의 어떤 급성장과 더불어서 관련 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